19세기 말 조선은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는 가운데 한편으론 봉건 왕조 체제가 무너지면서 내정의 문란이 극에 달해 백성은 고통받고 있었다. 나라한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누가 그 소리를 듣는단 말인가? 변화를 바라는 백성들의 정서를 담은 통학은 날로 번성하고 그 세와 조직을 이용 세상을 변혁하려는 이들이 있었다. 3월 초일에 우리 당에 가서 너희를 초대할 것이거든.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새 세상을 만듭시다. 변혁의 요구는 마침내 봉기로 이어지나 조병감도 쫓아냈고 농사철도 다가온게 집에 가야지라. 신임 군수의 민폐 시정 약속에 농민들이 해산하자 안핵사 이용태가 군사를 끌고 나타나는데 시끄럽다. 아이고 나는 또 부모는 있을 건 아니여. 아이고 이보셔. 아이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구만. 아이고 이보셔. 아이고 이놈들아. 남기지 말고 잡아라. 망치는 모두 처단하라. 이놈들은 모두 나라에서 그 많은 통하게 놀던 놈들이다. 이 역도들의 마을에 부들이 불을 쏴들라라. 백산에서 여러분들은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집에 갔었지라.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살아보는가 했는데 근데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죽어버렸어요. 집성이도 개똥이 아니도 끔찍하게 다 죽어버렸단 게 신임 군수 박원명이 분명히 약조했지 않습니까? 모든 게 군에서 잘못한 것이니 가서 생업에 종사하라고. 안핵사 이용태 놈의 지구만이라고 우리를 다 도학당이라고 마을마다 포졸들을 풀어갖고 그런 그냥 남정네는 죄다 올가가 벌고 아저씨들은 다 갑탈이 벌고. 아이고 남자가 없는 집에는 처자들 다 포살한다고 있은 게로 씨발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죽어버리겠구만이라. 고부에서야 군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난 일인데 동학당이라니. 이럴 수도 있는 게요? 밤바람이 찹니다. 언제까지 여기 이렇게 서 계시려? 김서방 원차오, 그 사람인들 잠이 오겠소. 어쨌거나 노라고 일렀소이다. 최접주, 내가 농민들에게 빚을 졌어. 어찌 그리 자책하시오. 농민들이 원해서 해산을 한 것인데. 일이 될 줄이야. 아주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만 내가 너무 만심했어. 안핵사란 자가 그렇게 자랑무도한 짓을 저지를 줄 누군들 알았겠소. 이용태란 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오. 이런 일은 언제고 되풀이 될 게요. 고을 사람들끼리 그런 자리 하나 갈아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하는 말이다. 북도 제소리를 내려면 처음부터 곧바로 중심을 쳐야 하는 법.
세상을 바꾸려 하는 그 일에서 더 이를 말이겠소. 정말 큰일입니다. 밥술 깨나 먹는 사람은 모두 동학당으로 몰아잡아가도 그 속셈이란 뻔하지 않소. 이용태라는 자, 안핵사 소임받은 것을 기화로 한재산 장만하려는 게 어찌하시려? 우리의 뜻은 알릴 만큼 알렸소. 허나 보시오, 돌아오는 결과는 늘 이런 것이다. 기둥뿌리가 썩었는데 어찌 거기서 새 잎이 나길 바라리까? 지금 조선의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일어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어. 기둥뿌리를 갈아야 하지요. 허나 큰일일수록 서둘러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만사를 튼튼히 다져놓고 때를 봐야겠지요.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제는 앞에 서줘야만 하오. 선접주가 누구요? 전라도 일대에서 가장 신망이 높으신 대접주가 아니시오. 선접주께서 먼저 일어난다면 어느 누가 그 뒤를 따르길 마다하리까? 선접주, 생각해 보시오. 백성들이 살 길이 또 있습니까? 외적과 양적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나라의 정사를 어지럽히는 저 민시척적들을 처단하여 나라의 근본을 맑게 하는 것 외에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하는데 후천 개벽이 될 리가 없습니다. 개벽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전봉주는 안핵사 이용태의 만행을 계기로 마침내 무장의 대접주 손아중의 결의를 끌어냈고 태인의 김계남, 최경선, 원평의 김덕명 등 남접계 주요 동학접주들의 뜻을 모두 한데 모으게 됐다. (4월) 중순부터 전봉준이 은밀히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해왔던 무장 구순의 마을. 이 마을에는 그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전해오는데 얼마나 많이 군사를 일하댔던가 끝이 안 보이더라요. 겁나게 되더라요. 수천 명이라 수수 만명이라고 했어. 그냥 이 아프가 저수지 막기 전에는 큰 내셨어. 아홉 꿀물이 이리 빠졌는데 방천이 이리도 나고 저리도 나고 거기서 이제 물 갖다 밥을 먹고 날 수 있고. 저 용덕에 가서 저 대나무를 비워다가 저녁 내 그 대창을 만들고 그 발진 준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관우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밤에 그 준비를 하고. 왜 전봉준 장군이 이 자리에서 동학농민군을 양성했었는가 하면은 첫째는 손아중 대접주 그 큰 포휘하에 수많은 소접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기반이 있었던 것을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여기 구적산 너머에 구정동을 기점으로 한 근동에 천안전시 무녀공파 전봉준 장군과 동성 동파인 그분들이 자작일천해오면서 세거해온 이러한 연유로 해서 손아중 접주와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다른 지도자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은밀히 접촉할 수 있었던 그러한 좋은 기반 조성이 있었던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1894년 3월 20일 날 전봉준 장군은 드디어 이곳에서 동학농민군의 첫 봉기를 이룩했었던 자리입니다. 채 보름이 못 되는 기병 준비 끝에 1894년 4월 25일경 그날 무장의 이 벌판에는 4천여 명의 군사들이 모아졌다. 이른바 무장 기포.
이것이 가보년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으니 기병의 뜻을 밝히는 창의문이 호남 창의소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의 이름으로 여기서 보고됐다. 창의문은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의 부패상과 관리들의 탐학을 고발하고 그와 같은 폭정을 없앰으로써 이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겠다는 구국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곧 제폭구민, 보국안민의 이념을 높이 내걸었던 것이다. 종종 그 창의문에 대해서 그 성격을 규정할 때에 왕이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가지고서 보수적이다 하라고 하는 그 입장이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창의문에서 나오는 왕이 존재라는 것은 정치적 실권자로서 왕이 존재가 아니라 그 통합의 상징으로서 민족의 상징으로서 설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오히려 입헌군주제적 정치 형태를 꿈꾸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종래의 그 밀란, 곧 국지적이고 청원적인 밀란을 벗어넘어서 중앙 권력을 부정하는 정치 투쟁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그 전도적으로 확산됐다는 의미에서 국지적 밀란 형태를 극복한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근본이 세잔하면 나라도 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비록 초야의 유민이지만 어찌 국가의 전망을 앉아서 보겠는가. 팔도가 마음을 합하고 수많은 백성의 뜻을 모아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 안민으로서 사생의 맹세를 하노니 다시 때가 왔다. 무성을 터부수고 탐악한 관리들을 처단하자. 춘삼월 후시절이라 이안이 좋을 수가. 헌데 영감께서는 어디가 편치 않으시오? 어째 안색이 그러시오? 세월이 하도 어수선하니 어디 술 마신들 나겠소? 영감께서 너무 심려가 많으시오. 세상은 곧 조용해지리다. 예, 영감님께 한 잔 올리지 않고 뭘 꾸물거리고 있는 게야? 예. 영감마님, 이 술은 세상 모든 근심을 잊게 하는 망려주라고 하옵니다. 한 잔 쭉 드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술이 약인즉. 얘야, 나도 한 잔 따르거라. 영감마님. 그래, 그렇게 신비한 술이라면 어디 한 잔 먹어보자꾸나. 산도! 큰일 났사옵니다. 비도들에게 고부성이 함락되었다 하옵니다. 이놈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놈들이 고부에서 흩어진 지가 언젠데? 그런 게 아니었고 저번보다 더 큰 무리가 무장도 대단히 하여 고북 하나를 덮쳤사온데 이번엔 쉽게 흩어질 기세가 아니라 하옵니다. 무엇이고? 고부를 점령하여 군기고의 무기를 거둬들이고 고부봉기로 인해 갇혀있던 사람들을 모두 풀어준 다음 4월 30일경 본진을 백산으로 옮겨갔으니 각지의 연합 세력이 속속 백산에 집결하게 된다. 살자. 망한 세상은 팍 망이 버리야 새 세상을 보지. 이 한도 무심치 않은 게요. 이런 날에 나보다니 이용태 간담이 싸늘해졌을게요. 이발 그놈이 꼬랑이 팍 내리고 싹싹 비는 꼴을 파티하는 게 말이야. 아따서지 한술맘이 배부르졌다. 맞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름은 장생을 도탄에서 구하고 나라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입니다.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들의 머리를 벨 것이요, 밖으로는 횡판 외적의 무리를 구축할 뿐입니다. 이에 동도대장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정하니 각자 마음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가축을 잡아먹지 않는다. 충혈을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외놈을 몰아내고 나라의 정체를 바로잡는다. 군사를 몰아 한양으로 쳐들어가 관문 귀족들을 모두 없앤다. 이때서야 이들은 비로소 군대라 이름할 만한 조직과 지휘 체계를 갖췄으니 총대장 전봉주, 총괄령 손아중 김계남, 총참모장은 김덕명, 오시영이 맡았고 영솔장은 최경선으로 정해졌다. 당시 백산 주변은 창의문과 경문을 보고 몰려온 군중으로 장관을 이루었다. 이들이 서면 온 산이 흰옷으로 뒤덮이고 앉으면 온 산이 이들이 들고 있는 죽창으로 뒤덮인다 해서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란 말이 이때 생겼다. 동학도와 난민이 합해진 것 또한 이 무렵부터 했음을 당대 선비 매천 황현은 그의 책 오화기문에 적어 남기고 있다. 그들이 모인 자리 백산이 여기였다. 이곳 백산은 1894년 3월 분기에 전라도 지역의 동학농민군 4,5천 명이 집결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동서남북이 평야로 둘러있습니다. 그래서 전봉주는 이곳을 군사전략지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정월 고부 농민봉기 때 농민들을 동원해서 이 백산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백산봉기는 단순한 고부 지역의 농민봉기가 아니라 전라도 전체의 농민들이 봉기했다는 데서 그 역사적 성격을 알 수 있고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동학농민군들은 대오를 짜고 규율을 갖추고 있어 제폭군민의 대장정에 나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동비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옵니다. 허허, 참. 무슨 대책이 이리도 없단 말인가? 하여간 군사들을 있는 대로 긁어 모아라. 각 고을의 동지에서 보수들을 모으고 향병을 동원해라. 알겠사옵니다. 보부상 패들에게도 영을 내리리까? 이를만이냐? 보부상 말고도 백정, 기름상, 종이장 있는 대로 불러들여 모두 병대를 편성하렸다. 본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우리 수는 적고 적도들의 수는 많으니 이를 의할꼬. 여봐라 명가! 한양이 전문을 보내겠다. 전라감사 김문현에게서 온 전보를 연이어 보건대 동학무리의 정형이 갈수록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있구나.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은 각 고을 정사에 폐단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 폐단을 바로잡기 전에는 백성들의 소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옵니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전라감사는 대체 무엇을 하는 직이오니까? 소요가 있기 전이나 있은 후에나 마땅한 조처를 취함이 없이 그저 저들이 오면 무서워 떨고 흩어지면 어물어물 지내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옵니다. 실로 그러하옵니다. 전보에는 가명 군사와 고을 포수들을 동원한다고 했사온데 이미 이러한 군사가 있음에도 감사는 어찌하여 자꾸 경군을 보내주기만을 청하옵니까?
아니, 너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마마, 실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옵니다. 조정의 대신이란 자들이 이제는 전라감사 김문현이까지 끌어내려나 보옵니다. 허나 어디 그게 전라감사 하나만 겨냥하는 것이겠나이까? 그 자들이 한 입으로는 비도의 무리를 쳐야 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 입으로는 비도들이 떠드는 것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사온즉 배정 때문에 이번 소요가 났다는 것 아니오니까. 정사에 폐단이 있다 하면 대체 그게 누구들라고 하는 소리냐? 뻔한 일 아니옵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씨 일문을 겨냥하는 것이겠지요. 의정부의 대신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말문이 트였다더냐? 마마, 삼남에서 소란이 그치지 아니한다면은 평소 우리 민씨 일문의 원한을 가진 자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릴 터인즉 한심 앞빈 난을 평정하는 것만이 상책인가 하옵니다. 홍계훈이를 초토사로 내려보내심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보시오, 정화는 단 한 발도 나를 꿰뚫지 못했어. 그 참 신통하기도 하구만. 부적이 영험하기도 하지라. 세상 사람들 말이 전록들은 바람을 타고 구름을 부리는 묘수를 가졌다더니 그게 정말이구만 그려. 글쎄 내가 모르는가며. 채수는 녹두처럼 작아도 우리 대장님 같은 분은 없구만이라. 아만. 대장님, 그대가 이 부적을 배척한 지 이제 그 어느 누구도 그대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제 몸을 보호해주는 줄 알겠구만이다. 싸움터에서는 언제나 지가 앞장설랍니다. 당시 전봉주는 공포탄을 이용하여 군사들에게 부적의 효험을 믿게 했다고 한다. 주문을 외우게 했다고도 한다. 그가 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휘하의 군사들이란 실은 훈련되지 않은 평범한 농부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에게 승리의 신념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그 무엇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은 심리전을 이용한 군사 전략이었던 것이다. (5월 1일경) 농민군은 드디어 백산으로부터 전주를 향한 진격을 개시했고, 농민군이 태인 원평을 들이칠 동안 전라감영에서는 소집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동원하여 부대를 편성했다. 감영군의 출정 소식에 농민군은 원평에서 다시 태인 부안 쪽으로 행로를 바꾼다. 5월 8일 부안 부근에서 접전, 짐짓 패한 척 감영군을 유인하여 고부 땅으로 넘어가니 뒤를 추격하던 감영군이 황토제에 이른 것은 5월 10일 해질 무렵. 농민군은 사시봉에 진을 치고 있었으나 그 진지는 실은 함정에 불과했다. 보부상으로 위장한 농민군이 자신들의 부대에 잠입해 있고 산의 삼면에 복병이 숨어있는 줄을 감영군이 알 리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만 하지 저거 사람 빈다고 이 아포? 그만 거리는 돼야 동학권에서 진을 친 게
경군을 거가지를 쳐. 이제 서로 싸우자고 그럴 것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거든. 이거 행견치고. 경군들이 보기에는. 경군들 보고는 아무것도 아니요. 저거 그다 도안에 좀 주다. 응? 저거 잡자고 여기도 진치고 거기 진치고는 저것들 내일 날 밝으면 잡아버린다고. 소피가 매려운디 이런 주책 저놈들한테 매복을 등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신호가 올 때까지 뭐 꼼짝 말고 있으란 말이에요. 바지에다 싸. 역도들은 항복하라! 야! 송강구나, 우부상대장 어디 있느냐? 날이 밝자 이북은 골짜기는 승리에 겨운 농민군의 함성으로 떠나갈 듯했다. 오지영은 동학사에 쓰기를 이날 전투에서 관군 쪽에서 살아 돌아간 자는 불과 수십 명이라 했다. 그것은 농민군이 관군과 맞붙어 싸운 최초의 전투다운 전투였으며 또 최초의 승전이기도 했다. 그 자리 황토제 전투의 현장에는 후세 사람들이 탑과 집을 세워 그날의 기억을 표해놓고 있다. 백산에 집결했던 농민군이 강군과 최초로 대접전을 벌인 곳이 바로 이 부근 일대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지금 황토제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구릉이 연이어 있고 숲이 우거져 군사를 매복하기에 안성맞춤의 지형이었다고 합니다. 전봉준은 이런 지형적 조건을 이용하여 관군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농민군은 무언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후 농민군은 전주성을 향하지 않고 고창, 무장을 향하여 남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농민군의 군세를 더욱 떨쳐보려는 의도와 함께 농민군을 더욱 많이 모으고 초토사 홍계연을 유인하여 지치게 만드는 작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본다면 전봉준은 뛰어난 전략 전술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보입니다. 전투에 경험도 없는 농민군이 어째서 관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싸우려는 투지와 기강이 서로 달랐다. 농민군은 스스로 지킬 12조 수칙을 정해 내부의 기율을 엄격히 세웠으며 무분별한 인명살상을 금하고 행군 시 민폐를 끼치는 일은 철저히 억제했다. 그것은 농민군의 군세를 더욱 떨쳐 보려는 의도와 함께 농민군을 더욱 많이 모으고 초토사 홍계연을 유인하여 지치게 만드는 작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본다면 전봉준은 뛰어난 전략 전술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군은 병졸들의 기울이 극도로 해이해져 관군이 지나는 마을에는 약탈이 자행되기 일쑤였다. 민심은 관군에게 등을 돌렸으니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내부에서부터 승패는 이미 정해졌던 것이다. 초토사께서 원로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소. 여기 도착하자마자 들리는 패전 소식이니 어찌된 일이외까? 적도들의 세력이 뜻밖 강성하여 아까운 병졸들만 잃었소이다. 이제 초토사께서 장위 영병을 이끌고 내려왔으니 저 무지막지한 동학의 무리들을 매섭게 징치할 수 있으리다. 그러면 착히나 좋으리가. 헌데 가명군이 패했다는 소식을 두고 군사의 절반이 벌써 달아나 버렸소이다. 아니, 그럴 리가요. 조선 제1의 정예군인 장위 영병이요. 사세가 날로 급박했죠. 정업, 홍덕, 고창이 적도들에게 떨어지더니 이젠 부장이 온통 불바다라 하오. 그러한들 지금 소관이 뭘 어쩔 수 있겠소이까. 비도들은 날로 기세가 커져 3만이다 4만이다 하는데 병군이라고 남아있는 것이 고작 기병병이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여간에 대책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소. 수가 아무 생각도 없이 이러고 있는지 마시오. 내 이미 해당 대감에게 전부를 보고했소만 한양에서 증원군이 와야만 하오. 도성에서 더 떼보낼 군사가 있기는 하오. 증원군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 그때는 소관도 죽고 감사께서도 죽고 다 죽을 뿐이오. 본국에 군사가 없으면 외국에 빌려서라도 증원군은 반드시 와야만 하오. 외병 차용환. 이 땅에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자는 건의를 조정의 최초로 공식건의한 이가 홍계훈이었다. 그가 민영준을 통해 청해 원병을 요청해온 지는 이미 5월 14일경부터였으니 영광 한편까지 함락되었다 하니 적도들의 기세가 날로 흉악하도다. 장차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무리들이 이미 너무 커져서 초몰하거나 체포할 수가 없사온즉 외국의 원병을 요청함이 사리에 맞는 줄 나옵니다. 당초부터 초투살 보낸 것이 온당치 못한 일인데 지금 또 원병을 청하다니요. 전하, 안으로 영단을 내리시와 폐정을 저지른 탕관 오리들을 먼저 처단하오면 난민들도 어찌 귀하지 않겠사옵니까? 대감, 당간오리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근래 민심이 흉악해져 관에 소송을 냈다가 패한 자들이 원한으로 지어낸 것이지요.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들 도당들 뿐이외다. 전하, 그들도 이 땅의 백성이온데 잘 타일러서 귀화를 시키는 게 상책이지 어찌 군대를 먼저 보내 그들을 적으로 삼겠나이까. 비도들의 목을 잘라 죽이지 아니한다면은 오히려 악만 조장하게 될 뿐인게요. 전하, 외국병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사오니 나라는 백성이 근본인 바 수만 백성을 죽여야 하는 것이 첫째 어려움이며 외국병이 한번 들어오면 경양에 그 폐단이 미치지 않을 곳이 없는 것이 둘째 어려움이며 또한 각국의 공사들은 반드시 군대를 출동시켜
지각기 공관을 수호하게 되어 알력이 생기기 쉬울 것이 셋째 어려움이 옵니다. 굽어 살피시옵소서.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하오나 모반하는 백성을 그냥 두어서는 종묘사직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외국의 군대를 빌려서라도 초멸한 연후라야 나라가 태평해질 겁니다. 전하, 굳이 병력을 내려보내시려면은 외국병이 아니오라 강화도 수비병인 총재영 군사를 보내심이 마땅한 줄로 아옵니다. 우리는 탄간놀이를 징치하고 읍의 민망을 교정하고 고국 안민을 이루기 위해 각읍을 돌다가 이곳에 왔소. 야 이놈아! 감히 우리 앞길을 막아? 이런 천하의 쳐죽일 놈! 여봐라! 한평 궁역에 대군 5대를 내려 버릇을 가르쳐라! 예! 황토제 전투 후 농민군의 앞길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그들의 군세가 한 달 전에 그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 것은 한평에서 벌린 대규모 시위였다. 황현은 그의 책에 깃바른 숲을같이 우거졌고 오색의 머리띠는 소속 부대를 나누었으며 수만 군사는 자유자재로 진세를 배열했다고 쓰고 있다. 그 위세는 온 나라한 불평불만의 기운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됐으니 봉기는 이제 호남 일대를 넘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갔다. 지방 수령들은 혼비백산 달아나기 바빴고 중앙정부는 지방 통제가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이때 일본은 조선 땅에 수많은 밀정들을 파견, 농민군의 동정과 전국의 변화를 비상한 관심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일본은 그들이 지원한 갑신정변이 실패한 후 조선의 청의 영향력이 심화되는 것을 경계해오던 터였다. 이 땅에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무슨 일인가가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조정에서는 총재영 군사 400여 명을 정원군으로 파견했으나 한편으로는 원성의 대상이 된 안핵사 이용태를 유배시키고 전라감사 김문현을 파직함으로써 사태를 무마하려는 노력을 병행했다. 전하, 신임 전라감사 하직 인사옵니다. 들라해라. 신 김학진인 소명마자와 금일 전주로 향발하옵나이다. 경의 책임이 실로 크다. 호남의 소유를 속히 진정시켜 나라의 근심을 덜라. 신명을 다하겠사옵니다. 탐관들은 가차없이 징치하여 백성들의 원심을 풀어줌이 마땅하리라. 난민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타일러 품어한때 한편으로는 처없애. 추상 같은 조정의 위험 또한 보여야 할 것이니라. 성상께서 이미 타이르는 유놈을 내려보내신 바 있으니 소신 삼가 전하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타이르게 싸우며 기어코 귀순케 하겠나이다. 김학진, 민씨계열이 아님으로써 중용된 신임 전라감사. 오로지 타이르겠다는 말로만 일관하는 이 인물을 앞으로 주목해보기로 하자. 황공하오나 신에게 편의 종사의 권한을 부여해 주옵소서. 요즘은 전보도 있고 한데 보고하기가 그리 어렵겠느냐. 편의 종사를 얻어야만 신 부임하겠나이다.
심히 경을 신임하니 경의 뜻에 맡기겠노라. 해당 대감 보옵소서. 총재웅 군사가 내려온다는 정가를 받잡고 소관 용기 백배하여 전주성을 떠난 것이 지난 18의 날이었습니다. 적도들을 쫓아 태인, 정읍, 고창을 거쳐 20하루 날에는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한다. 싸우겠다는 자가 전주서 영광까지 사흘씩이나 걸려. 적도가 장성, 나주로 진격해갔다는 첩정을 받고 이틀 후에 대관 이학성으로 하여 병정 300을 이끌고 적도의 동정을 살펴오라 했던 바. (5월 27일) 이학승의 부대가 장성에 도착할 무렵 당시 농민군은 월평 삼봉안에 진을 치고 있었고 때마침 황룡촌 월평장터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바로 이곳 황룡강가에서 강 건너 농민군의 모습을 목격한 이학승은 당황했다. 경군이 먼저 대포를 쏘니 불시에 농민군 수십 명이 쓰러졌다. 이른바 장성 황룡촌 전투. 그것은 이렇게 시작됐으나 그 결과는 놀랍게도 경군의 대참패로 끝이 난다. 당대 인식으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경군은 조선군 중에서도 최정예를 자랑하는 군대였기 때문이다. 외국인 교관으로부터 신식 훈련을 받았으며 최신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당시 경군이 가졌던 무기의 위력은 종래 창검이나 단발식 화성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크루프 야포가 있었고 연발식 모젤 소총이 사용됐으며 회전식 캐트링 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대에 그만한 화력이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화력만으로는 농민군이 경군을 다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농민군은 그들만의 독특한 무기를 고안하여 이에 대항했으니 바로 장태라 부르는 것이었다. 부적을 붙이고 앞 옷깃을 물어라. 전봉중이 내린 이런 군령은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실은 합리적인 방책이었으니 고개를 숙여 장태 뒤에 몸을 숨김으로써 총알을 피할 수 있었고 시야를 차단함으로써 공격 시에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 장성 전투에서야말로 장태의 이런 특성은 큰 전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장태라는 것인데 이 장태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안에다가 나무대를 걸쳐 가지고 이 닭이 이 안에서 올라가 가지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신무기로 활용한 것이 이 장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벼 집단을 가득히 채워 가지고 이제 그 어모를 받으면서 미는 것인데 이 대나무로 만든 장태는 첫째 탄환이 이 대나무 때문에 비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 가득 넣은 집단 때문에 이 탄환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이것을 굴리면서 이 관군에게 육박을 하는데 아무리 총을 쏘고 아무리 대포를 쏘아도 이 죽지 않고 계속 접근해 오니까 이 관군은 대포를 가진 경군은 완전히 황급해서 결국 패주를 하게 되고 경군 대장은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병군 부대는 황룡강 언덕에서 몰살당했다. 대관 이학성은 농민군에게 쫓겨 이곳 신오리 마을 뒷구릉에서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으니 장성의 패보는 온 조정을 경악시켰다. 무엇이라고? 장유영병이 패했단 말이냐? 예, 워낙이 중과부적이었기로 그리 되었다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기로 축창을 든 오합지졸들에게 당한단 말이냐? 고정하옵소서 마마. 실은 그보다도 더 불길한 일이 있었기 소신이 이렇게 달려왔나이다. 불길한 일이라니. 영광 진중에 있는 초토사에게 적도의 무리들이 원정서라는 것을 보냈사온데 보옵소서. 앞에 패정의 조목들을 적은 것은 오히려 심상한 일이었고 이 자들은 지금 국태공을 추대하여 나란 일을 돌보게 해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사옵니다. 아니, 이런 발칙한 것들. 내가 이모년 날려 같은 일을 다시 당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나를 죽이자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냐? 농민군이 보낸 원정서. 그 속에는 난국의 해결책으로 국태공 곧 흥선대원군을 모시는 방책이 제시되어 있었으니 그것은 민씨 집단의 숙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내가 아직 천운이 다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저 동학의 무리들의 세력이 날로 강성하다 하니 그 힘을 빌어서 간활한 민씨 일족들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조선의 강토를 경영할 수도 있을 터. 저들을 평정치 못한다면 어이될꼬. 이모년 난리 때 운영궁을 업고 나온 그 미친 무리들이 중전 나오라고 악쓰던 소리. 그 소리. 그 소리. 치가 떨리는구나. 천국의 원병을 요청하는 길밖에는 없사옵니다. 천국은 일본과는 달리 진실한 우방이니 군사를 빌리는데 무슨 악의가 있겠사옵니까? 운현궁에게 내가 망하면은 너희들도 모두 망하는 것인데 무슨 두 말이 필요하겠느냐? 은밀히 원세계를 만나보아라. 조선에 주재하면서 조선 문제를 전담하고 있던 원세계는 민영준의 요청을 받은 즉시 북양 대신 이홍장에게 타전, 창군의 내한을 준비토록 했다. 창의 세력에 의존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민씨 집단과 조선의 정치 예속을 강화시키려는 청의 이해는 서로 맞아떨어졌다. 신등은 전하의 유름을 받들고 내려왔으니 엎드려 예를 갖추고 전결을 받아라. 그대로 읽으시오. 황송하옵게도 전하께서는 그대들의 사정을 살펴 타막한 관리를 징치하고 폐막을 고치며
앞으로는 밀론을 들어 다 함께 유신할 것을 이르시니 그대들은 마땅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오. 말이 언제나 비단이죠. 우리가 어디 한두 번 속아봤소?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소. 단칼에 베버립시다. 이 자들을 이대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처단해야 합니다. 처단해야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만이지. 죽일 것까지야 있겠소. 무슨 소리? 저자들을 죽여버려야만 탁상공론이 나오고 있는 조정의 중신들이 우리의 뜻을 알아먹을게요. 싸우러 온 자들도 아니고 왕의 유놈을 가지고 온 자들이 아니오. 온당치 못하오. 왜 이리 유약하시오? 농민군의 행로는 이제 곧바로 전주로 향하고 있었다. 전주성으로부터 경군을 유인해 내려던 농민군의 계책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홍계운의 군대는 농민군을 쫓아 남하했다가 농민군이 다시 북상함으로써 그를 뒤따르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농민군이 전주에 턱 미친 삼천에 이른 것은 5월 30일. 여기서 전주성까지는 불과 10리길이었다. 저들이 세상에 나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이겨본 적이 있었더냐? 또 한 번이라도 큰 소리로 떴듯이 자신의 요구를 말해본 적이 있었더냐? 그러나 이제는 알았구나. 자신들이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말하기 시작했구나. 말하라, 소리쳐라, 백성들이여. 호남 제일성 전주가 목전에 있나니 우리가 발을 구르고 달려가면 누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견디리까?